근데 그러면 돈을 투자하는 건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럼 기업이 이게 홍보 효과가 나와야지 된단 말이죠. 그건 뭐냐면 시장이 성숙이 돼야 기업들도 돈을 꺼낸다는 거죠. 그 기업이 시장이 형성된다라고 하는 건 대표팀 경기 갖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클럽팀들이 결국 활성화돼야 되는데 이거는 상당히 지난한 문제고 굉장히 오래 걸리는 문제고 또 현실적인 방안으로서는 클럽과 대표팀이 동반으로 가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선생님 말씀에 좀 동의하고요. 예. 예. 예를 들면 좀 너무 대표팀 월드컵에서 우승하면 좋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막 빵빵 이런 것도 하고요. 좋은데 조금 이제 그게 어찌 보면 축구는 영원히 될 스포츠고 그냥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하고 오늘 퇴근하고 집에 딱 가면 전 해설을 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가장 듣기 좋은 해설은 귀에 거슬리지 않는 해설이다 이렇게 저는 정의를 나름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퇴근을 딱 하고 이렇게 넥타이를 딱 침대에다 던져놓고 맥주 한 캔을 딱 해서 샤워를 하고 경기를 보는 거죠. 욕도 할 수 있어야 생각해요. 야, 저 새끼 밥 먹고 공만 차면 저거밖에 못 차? 아, 재밌다. 아니면 막 소리도 지르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이제 편안한 축구. 이렇게 평생 지켜야 될 축구인데 뭔가 당장 우리가 예를 들면 2006년에 우승을 하고 이런 게 그렇게 중요할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냥 자신이 좋아하는 클럽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예를 들면 수원 삼성을 자기가 좋아하면 평생 즐기면 되잖아요. 욕도 할 땐 하고 서포터로서 칭찬할 땐 좀 하고 대구 서포터가 뭐 던지면 같이 던지고 싸우지 마세요. 진짜로. 혹시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저는 왜 이걸 자꾸 이렇게 예. 저는 97년도부터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97년부터 했는데 내년 되면 10년이거든요. 예. 개인적으로는. 예. 제 개인적이니까. 한 10년 이야기만 말해야지. 2007년도에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제 전체적인 데서 이제 그렇죠. 터트려보고 예. 도출되는 게 뭐고 또 어떤 것들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카페 운영자가 되다 보니까 그걸 만들어 놓으면은 2007년도에 월드컵 우승해야 합니다. 저는 축구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고 싶지도 않고 근데 저로서는 일단 시작했던 일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제 가정. 그 카페의 목표가 그 우승입니까? 아니죠. 우승이라는 것보다는 확장이죠. 우승이라는 것을 가능한 일인데 왜 우리 생각지도 않고 있다. 그럼요. 당연히 가능성이 열어놔야죠. 예. 가능한 일인데 생각지도 않고 또 가령 그 결과가 우승이 아니더라도 그걸 전공을 하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만들 수 있는 전략적으로 이제 제 개인적으로 그걸 축구협회로 이야기를 하고 일반 사회자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예. 근데 그걸 기를 쓰고 아니라고 할 필요는 없다. 이제 제가 볼 때는. 예. 그래서 아까 이제 박근마으로 이야기했지만 그 사람은 독일 월드컵에서 한국이 4강 이상의 성적이 나올 거다를 인사치레라도 하는데 한국의 축구인들은 무슨 헛소리냐 그렇게 대해버린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예, 어떤 말씀을 저도 긍정의 힘을 믿습니다. 근데 예전에 지금은 거의 아빠 축구로서 시기가 아빠 축구로서 축구 현대 축구는 흘러가잖아요. 근데 90년대는 우리나라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니포 축구가요. 지금 왜 니포 축구는 이제 보면 저는 니포 지금 전북 현대 축구랑 대전 시티즌 경기 이제 좋아하거든요. 네, 저도 좋아해요. 게임을 하면서 하니까 재밌잖아요. 왜 그런 팀이 지금 왜 우승할 수 있는 경기는 재밌는데 왜 우승할 수 있는 전력이 그러니까 그런 팀이 아니고 왜 패스 게임 이렇게 하는 팀 이제는 제가 어떤 말씀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 정도의 완성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니포의 개념과 지금의 프레싱이 좀 더 진보된 개념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압박이 강조가 되기보다는 스피드에 더욱더 초점을 맞췄던 축구죠. 빠르게 패스 타임을 가져가서 상대가 들어오기 전에 내가 먼저 움직인다라고 하는 개념이었죠. 조금은 틀린 개념입니다. 좀 틀린 개념이고. 그래서 이런 축구 다음에 나왔던 게 지금의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이게 있습니다. 축구에서는 공격을 잘하는 팀은 경기에서 승리를 할 수 있다. 수비를 잘하는 팀은 대회에서 우승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패싱을 통한 상당히 공격을 잘 조직하는 팀이라고 한다면 멋지게 어느 팀을 승리를 이끌 수는 있어요. 근데 장기적인 레이스에서 우승을 하려면 수비 조직력이 상당히 좋아야 돼요. 이거는 요새에서는 항상 쓰는 표현이죠.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럴싸한 말 아닌가요? 다시 그 플레이메이커를 사용하면서 그 축구가 다시 그렇게 부흥되는 시대는 언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저기 신에게 물어보셔야지. 예를 들면 이제 일단은 기본적인 흐름 자체는요. 그러니까 개인에서 조직, 집단으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 더욱더 빨라지고 더욱더 강해지고 뭐 더욱더 이 압박이 심해지고 이런 흐름은 한동안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여기서 뭐 어떤 천재적인 선수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이 정도의 어떤 프레싱이 걸리면 혼자 끌어간다라고 하는 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막 그렇게 뭐 플레이메이커 혼자가 나와서 하는 시대, 뭐 저희가 추억하고 동경할 수 있을지 몰라도 당분간 그런 뭐 근데 전혀 또 아까 선생님 말처럼 가능성까지도 제가 막을 수는 없겠죠. 뭐 정말 대단한 선수가 나와서 혼자 막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전체적인 어떤 트렌드로 굳어져서 그런 다시 뭐 판타지스타의 시대로 회귀 이런 거는 어렵겠죠. 역사는 반복이 됩니다. 하지만 역사는 반복이 되지만 이 회전의 주기는 항상 커지기죠. 그러니까 똑같은 역사는 없다는 얘기죠. 그 어떤 주기와 형태는 비슷하게 반복할지 몰라도 우리가 보고 있는 어떤 역사는 분명히 발전하고 앞으로 가고 있다는 의미를 보자면 그런 비슷한 어떤 포지션이건 제가 공격수에서 판타지스타의 수비형 미드필더로 가는 것처럼 또 어떤 포지션에 있는 선수가 굉장히 주목받고 뛰어난 선수는 있을 수 있을지언정 똑같은 형태의 어떤 똑같은 선수가 나와서 하는 시대는 오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이 되네요.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네, 두 가지 하셔도 되는데. 예, 최근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아인토벤 같은 경우에 예. PSV 아인토벤을 보면은 처음 섰을 때 어떻게 포백이라고 하지만 오이에르 후반전 가면서 오이에르의 어떤 그 오버래핑이 좀 사라지고 이영표가 좀 어떻게 보면 그 라인하고는 달리 좀 미드필더 쪽으로 가 있어가지고 네, 3호에 있었어요 그때. 3백처럼 보이는 시스템 맞아요, 3백 썼어요. 네. 반대로 수원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3백으로 썼다가 그래서 양쪽에 있는 뭐 곽희주라든지 또는 옆에 있는 뭐 마토가 이상하게도 안으로 더 파고 들어가서 양쪽 뭐 측면으로 파고 들어가는 어떤 이런 공격을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 두 팀 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전에 3백은 K리그에서 보는 3백은 어떻게 보면 그 세 명이 어떻게 보면은 그대로 센터백이기 때문에 사실 뭐 미드필더 약간만 들어갈 수는 있어도 그렇게 측면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거 제가 거의 보지는 못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K리그 감독들 만나서요. 뭐가 중요해요? 그러면 제가 얘기했던 거 다 말씀하세요. 당연하시겠죠. 저보다 더 많이 아시죠. 진짜. 더 많이 아세요. 당연하신 거예요. 그럼 그분들은 그거 갖고 먹고 사시는 건데 공부 많이 하세요. 하시긴. 아주 당연히 하시죠. 그리고 많이 하시고. 이런 얘기를 해요. 아까 좀 말씀드렸죠. 정도의 완성도라니까요. 그리고 끊임없는 현대 축구에 대한 이해와 소화 이런 게 필요하겠죠. 뭐 제가 특정된 어떤 팀에 대해서 전술 이런 얘기는 하진 않을게요. 괜히 제가 또 저거 할 수도 있고 여기가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긴 하지만 차범근 감독의 축구도 제가 작년에 몇몇 신문사에서 차범근 감독이 상당히 공격적인 축구가 통해서 우승을 했다 이렇게 썼길래 그거 동의하세요? 전혀 동의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웬만한 축구 팬이면 거의 다 동의 안 했을 거예요. 차범근 우리 아저씨의 축구는 아주 지극히 수비 축구였잖아요. 그죠? 그 가운데 있는 애들 이렇게 공격 잘 못 나가게 하고 다 아는 거잖아요. 우리 수원 경기 보는 사람들. 근데 왜 그 기사를 누가부터 쓰기 시작했는지 모르겠는데 막 유행 보니까 뭐 차범근식 템포 공격 축구가 뭐 도대체 템포하고 공격 축구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한참 고민하고 막 그랬는데 그건 뭐 사실 솔직히 수준의 문제 좀 있고요. 그런 기사 쓰는. 근데 그게 예전에 작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요. 어떻게 보면은 수원 같은 경우에는 수비하고 공격 사이에 좀 균형이 많이 생긴다고 해야 될까요? 그럼 나두손이라든지 어떤 공격수들은 너무 앞에 나가 있는데 수비하고 미드필더는 옆으로 그래서 어떤 이 공격과 미드필더 사이에 상당히 거리가 많이 두면서 좀 일명 뻥축구식으로 했는데 요즘 올해부터 김남일이 들어오면서 맞아요. 김남일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은 윙백 김남일 그다음에 다시 윙백 다시 뭐 측면 공격수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뭐 W 스타일이거나 아니면 김남일이 앞으로 전진해가지고 뭐 슛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그 패스를 안에다 집어넣는데 하는 어떤 두 가지 지금 루트를 쓰는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한 가지 좀 긍정적으로 보이는 것은 예전에 어떻게 보면 철옹성이라고 했던 3백 중에 후반 들어서 뭐 어떻게 마토라든지 곽희주가 이상하게 측면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이런 스타일의 축구를
물론 이제 송종국이라든지 왼쪽에 있는 최성용이라든지가 대신 뭐 커버 플레이를 그 당시에 해주고 있겠지만,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3백은 다 센터백이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조금씩 좀 깨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전에 같으면은 센터백이 깊숙이 들어가서 크로스를 올리는 걸 제가 거의 못 봤는데, 지금 수원 경기 많은 건 아니지만 제가 보기엔 곽희주가 가끔 측면으로 들어가서 센터링이 아니라 크로스를 올리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그런 거에 있어서 조금씩 이제 변화를 추구한 게 아닌가, K리그도. 그렇죠. 예, 그렇기도 하고, 또 하나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김남일, 송정국 이런 존재예요. 그리고 송정국 들어오면서 최성용이 좀 더 활발하게 뛸 수 있는. 그러니까 커버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3백이, 그러니까 수비수가 공격을 가담하면 움직일 때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경기장 보시면 공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으로 쭉 몰리죠. 그래서 그러니까 포백도 쭉 이렇게 해서 붙어주죠. 이쪽 공격 가담하면 얘가 풀백 공격 가담하면 미드필더 한 명 내려오면서 이렇게 돌려주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근데 이 친구들이 많이 못 나간다는 건 뭐냐면, 얘들이 능력이 부족하다는 측면도 있겠지만 이쪽에서 얘네들이 빠졌을 때 막 메어줄 애들이 별로 없으면 불안해서 감독으로서 나가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친구들은 그때는 공격 가담은 뭐냐면 패스밖에 없어요. 공을 잡았을 때 찔러주는 거죠, 앞으로. 근데 남일이나 종국이나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 나갈 수가 있는 거지, 믿고. 이런 측면들이 있고. 그러니까 좋은 선수,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정도의 완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정도의 완성이 전술적인 개념도 있겠지만 좋은 선수들이 많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전술은 개인 전술이라는 게 분명히 포함되니까요. 개인기, 부분 전술, 전체 전술이 합쳐져서 하나의 팀 컬러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좋은 선수들이 많다라고 하는 건 감독으로서는 여러 가지 개념을 시도해 볼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재료죠. 네, 필요한 거죠. 유럽의 그 챔피언스 리그라든지 이런 대회를 보면서 네. 느끼는 건데, 이제 아시아권에 있어서는 일단 지역적인 특성도 있겠지만 그런 형태의 그런 게 안 나오고 있잖아요. AFC 챔피언스 리그가 있지만 예, 유럽의 챔피언스 리그처럼은 되지 않고 있다.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소영욱 위원 오셔서 강의하셨을 때 그 동아시아 통합 리그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셨었거든요. 잠깐 이야기 나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시아 축구에서 일단 이제 지금 아시아 축구에서 이렇게 흐름을 굳이 이제 좌우하는 그런 두 가지 축이 이제 뭐 많이 이제 언론에서 이야기 나오지만 뭐 북동 축구랑 중동 축구가 일단은 아시아에서 지금 두 가지 큰 축을 쥐고 있는 셈이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 근데 중동 축구나 이렇게 북동 축구가 같이 어울리는 그런 AFC에서 주관하는 그런 대회 같은 경우는 지역적으로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있고, 유럽 같이 이렇게 거의 뭐 유럽은 하나다라는 뭐 그런 개념처럼 그런 대회가 쉽게 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일단 지역적으로 어느 정도 가까운, 그래서 이제 동아시아 쪽의 그런 나라들 중에 이제 상위권 팀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많이 이제 오고 가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유럽은 하나로 통합될 수 있는 조건들이 성숙되어 있는 곳이죠. 지역적으로도 가깝고요. 문화도 비슷하고. 그리고 EU라고 하고 있는 현재 어떤 그 지역의 어떤 통합 형태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명분이 되고 있고. 뭐, 사실은 뭐 또 축구 다 좋아하고. 예. 뭐, 괜찮아도 되죠. 근데 지금 AFC 챔피언스 리그는 사실 너무 기계적이에요. 아시아니까 아시아 최고 클럽 뽑자 이런 건데, 좀 심하죠. 예. 이걸 어떻게 나눠야 되냐면 제가 봐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쪽 중동 묶고요. 이쪽 묶어야 돼요. 나중에 그냥 이렇게 한번 붙으면 돼요. 허전하니까 슈퍼컵 이래가지고 한번 붙으면 돼요. 이게 굳이 이렇게 갈 필요가 있어요? 문화도 틀려요. 중동은 우리 문화도 틀려요. 네, 많이 틀려요. 축구 스타일도 틀리고 또 이동 너무 오래 걸려. 그리고 리그 자체의 기간이 유럽은 딱 맞잖아요. 틀리잖아요, 서로가. 이게 너무 힘든 방식이고 또 관심을 끌 수가 없어요. 아니 우리가 예를 들면은 태국에 이름도 못 외우겠던데 말라방크 뭐 태국 말라양방크 뭐 이런 팀. 농민은행. 그렇지, 농민은행 뭐 아니 뭐 백테로 막 백테로를 이렇게 써야 되냐 막 우리 막 기자들끼리 맨날 그 얘기한다고요. 이런 팀들하고 하는데 사실 관심도가 많이 없죠, 솔직하게.
이걸 가지고 근데 예를 들면 저는 축구를 강요하는 것처럼 가장 나쁜 게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축구 사랑해라라고 얘기도 하지 말라고 해요. 저는. 아니 왜 문화를 강요하죠? 그냥 축구를 재밌게 만들면 돼요. 그러면 소비자들은 그 문화를 소비를 해요. 저는 기자라고 해서 칼럼을 한국 축구가 중요하니까 축구 발전이 중요하니까 K리그를 많이 봐야 되고 이런 칼럼 쓰지 말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기사예요. 이거는 뭐 선생님들 다 계시지만 기억나실 거예요. 저희 한국 영화 극장에서 보면 미쳤냐? 한 달 뒤면은 극장에서 텔레비전에서 해줄 건데 뭐하러 보냐 재미도 없는 거 이랬다고요. 할리우드 영화가 최고였고 그때 영화 쪽에 관계자들이 가장 많이 썼던 게 그거잖아요. 한국 영화 살리려면 한국 영화 좀 봐주세요. 근데 결국 한국 영화 지금 탑이 됐잖아요. 그때 어떤 애국적인 발로로 지금 탑이 된 게 아니라고요. 영화를 너무 재밌게 만들잖아요. 정말 영화 미치겠어요. 요즘 너무 재밌어가지고. 외국 영화 본 기억이 별로 없는데 잘 만들면 문화는 소비하는 거예요. 문화는 선택이지 강요가 아니에요. 발랄한 선택이라고요. 자기 일상에서 지칠 때 축구를 한 게임 보는 거예요. 90분 동안 정말 내가 예측할 수 없는 드라마를 보는 거예요. 신문사 아저씨 말처럼 정말 뭐 이 각본 없는 드라마를 한 편 보는 거죠. 그럼 내가 영화를 똑같은 90분짜리 영화를 볼 것이냐 90분짜리 K리그를 볼 것이냐의 문제에 있어서 K리그를 잘 만들어 주면 돼요. 그러면 선택을 할 거라고요. 그런 식으로 보려면 기계적으로 이렇게 묶어서 하니까 AFC 챔피언스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냐. 결국 서로의 시장이 통합돼야 되고 커져야 되고 그걸 왜 강요를 하냐고 나한테. 재미가 없는데 농민은행하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라고 막 한다고요. 어? 그것도 막 새벽 막 녹화 중계로 2시에 틀면서 그거 안 보고 막 팬 아니라고 그러고 짜증나죠 사실. 그러니까 지금 A3 동아시아 선수권, 이건 동아시아 선수권 대표팀, A3는 이제 그 챔피언들 모여서 붙는 거예요. 요게 활성화돼서 요쪽 리그가 일단은 중국, 한국, 일본 이쪽 프로리그가 인터리그를 가져갈 수 있는 이런 문화로 성숙돼서 나중에는 북한하고 우리가 통일까지 돼서 땅이 열리면 기차를 타고 중국 애들이 한판 붙고 그래서 우리가 우승을 해서 아시아 최고 챔피언과 유럽의 챔피언스리그 한번 붙자라고 해서 기차를 타고 프랑스까지 가서 횡단을 해서 프랑스 파리 생제르맹 구장에서 딱 한 판 붙는 이런 시나리오가 그려져야 돼요. 그래서 이 한중일이 묶여질 수 있는 이 리그의 탄생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10억이 넘지만 지금의 축구 문화나 인프라나 어떤 그 행정적인 측면이 전혀 뒷받침 안 되고 있는 중국과 그다음에 결국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런 어떤 그런 행정이나 마케팅은 참 좋지만 마케팅 시장에서 기본적으로 1억 명 이상이라고 하는데 일본이 딱 1억 명 정도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작아요, 일본도. 일본 시장 하나 갖고 스포츠 시장 안 돼요. 서로에 다 이어야 조건이 있어요. 한국 양쪽에서 다 뺏어 먹어야죠. 이거는 연맹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 우리도 당연히 시장도 적고 뭐 행정도 우리 다 배우는 거죠. 시장도 갖는 거고 일본의 행정력도 배우고 어쨌든 이렇게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이런 이쪽 동아시아 리그는 진짜 되게 중요하고 꼭 만들어줘야 돼요. 뭐 너무 조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뭐 단계도 한 3단계, 4단계 정도 만들어 놓고 지금 이제 이렇게 가다가 조금 더 되면 인터토토컵 있죠? 좀 더 기간을 확대해서 조금 더 많은 팀들이 참가하는 이렇게 가면 되고 네, 그래서 조금 더 또 가면 조금 더 그보다 확대하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저 AFC 챔피언스 리그처럼 유럽 챔피언스 리그처럼 그러니까 주말에는 그게 대표팀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그래서 전 대표팀 경기 별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주말에는 K리그하고 수요일에는 우리도 챔피언스 리그 하자고요. 나중에. 대표팀 경기는 피파에서 내리고 있는 피파 A매치 대회만 하면 되죠. 충분하죠. 사실 그렇게 해도. 무리하게 하지 말고. 청소년 대회 같은 걸 할 때는 그냥 자꾸 멕시코 4강 지나 얘기하지 말고 열심히 니네 저 축구 즐기고 와라. 주영아, 니 뭐 잘해고 와. 이러면 되는데 우린 좀 난리가 나겠죠, 또 이제. 막 뭐 4강, 뭐 멕시코 4강 얘기하고 뭐. 근데 그거는 신문 언론에서 맞습니다. 예. 전적으로 동의해요. 예. 맞습니다. 저도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지금 제가 예상한 월드컵 진출 확정되면은 예. 신문에서 1년 내내 뭐 그럼요. 그게 또 돈이 되니까요. 그걸 아예 차라리 초를 쳐버리면은 남들 다 좋아할 때. 아니 제가 미리 하도 축구를 그쪽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 당연한 건데 사람도 당연하게 봤는데 뭐 생각이 차이겠지만 그렇더라고. 그래서 도대체 대한민국 사람 700만이 나왔다는 거 뭐 통계가 그렇다는데 실제는 아닌 것 같고 틀린 것 같고. 예. 감독
감독들이 이제 포메이션을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예, 예. 뭐 4-4-2를 쓸 것인지 4-2-3-1을 쓸 것인지. 예, 예. 그런 어떤 그 결정을 할 때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우리는 이런 선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더 어울린다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포메이션 자체가 원래 갖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전술 그리고 그런 역할들이 있어서 어떤 기준을 들여서 포메이션을 선택하게 되는 건지 예. 궁금하고요. 예. 그다음에는 똑같은 4-4-2라고 해도 그 우리가 경기를 보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감독이 딱 바뀌어가지고 전혀 딴판으로 바뀌잖아요. 예.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아이토벤 전반에는 되게 느리다가 후반에는 완전 딴 모습으로 돌변해가지고 이렇게 우위를 정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포메이션도 일부의 서로의 그 역할들을 조금씩 변형을 가하면서 할 텐데, 그런 기본적으로 선택한 가능한 변형 형태들은 좀 어떻게 될 수 있는지 두 가지 정도. 네, 두 번째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4-4-2를 갖고 왔는데 어떤 형태로 변화가 가능한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그 4-4-2라는 게 그냥 정석대로 4-4-2만 쓰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조금씩 다를 수 있을 텐데 약간 응용된 몇 가지 형태들이 혹시 있는 건지. 예, 예.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문제, 어떤 기준으로 국내 감독들이 포메이션을 선택하냐는 거는요, 자신이 처음에 접했던 거로 합니다. 네, 익숙한 거요. 네, 자기가 익숙한 거. 기본이 되고요. 익숙한 거. 두 번째는 서로의 정보를 교환하는데 이게 요새 상당히 그 매력적이다. 이거 하면 잘 되더라. 이런 거를 하게 되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제가 안 계실 때 그런 말씀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옷에 맞춰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이게 강사들, 그러니까 FC 뭐 이런 지도자 강습회 이런 데 가면 강조하는 문제죠. 절대 당신들이 좋아하는 포메이션으로 선수들을 꽤 맞추지 마라. 팀에 예를 들면 20명이 있으면 그 20명을 가장 효과적으로 팀을 구성할 수 있는 포메이션으로 맞추면 된다. 그게 가장 좋은 포메이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그런데 두려움이 있는 거죠. 안 써보니까. 네. 그리고 또 오시기 전에 이제 그런 개념을 얘기했는데, 포메이션 자체는 전술은 아닙니다. 4-4-2가 전술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전술은 개인, 부분, 전체 전술이 합쳐서 그게 이제 전술이 되는 거지. 포메이션은 그냥 우리가 땅을 고르는 정도죠. 그 빌딩을 올릴 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건데, 근데 이런 거에 예를 들면 조금 우리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유동적이지 못한 이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막 4-4-2면 꼭 4-4-2를 고집해야 되고, 예를 들면은 박성화 감독님이 청소년 대표팀 이끌면서 수비 라인에 문제가 생기니까 3백으로 한번 바꿨죠. 상당히 걱정하는 그런 기사가 한번 나왔어요. 난 3백 잘 모르는데 막 이런 이유로. 사실 이거는 조금 좀 아쉽더라고요. 네. 선수가 없을 때는 충분히 그러니까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한 다른 전술, 부분 전술을 쓸 수 있어야 되는 게 지도자 아닌가요? 예를 들면 그러면 선수 한 명, 내가 맨날 왼쪽으로 썼던 애가 부상당하면 무너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바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게 히딩크 감독을 얘기해 볼 수 있겠죠. 히딩크 감독이 기본적으로 이제 4-3-3을 이제 이렇게 쓰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그 밀란전에서 후반전에 뒤지니까 0표를 올렸죠. 그래서 그리고 막 이쪽에 누구냐, 막 수비수 빼고 루시우스 누구 막 그랬나요? 공격적으로 많이 넣었어요. 거의 뭐 월드컵 때 보였다 이런 건데, 이거는 사실 이제 포메이션 개념을 사실 여기서부터 따지면 안 됩니다. 이때는 사실은 이거는 밸런스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히딩크 감독이.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승부 카드를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는 밸런스를 안 무너뜨리는 거죠. 기본적으로 수비수를 수비수와 바꾼다든지, 공격수를 공격수로 바꾸고, 미드필더를 바꾸는 문제는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조금의 어떤 부분적인 전술이나 개인적인 능력, 아니면은 어떤 무게중 이렇게 갈 수는 있는데, 막 예를 들면 0표 올리고 수비수 끌어올리고 막 미드필더 빼고 공격수 넣고, 이런 문제는 밸런스를 이미 무너뜨린 거예요. 사실은 그날 끝나고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그 얘기 했는데, 1대0으로 뒤지다가 막판에 한 골 허용을 했잖아요. 히딩크 감독이 이거는 어쨌든 자기가 승부수를 던진 거에 대한 결과예요. 그냥 막겠다고 생각했으면 AC 밀란은 분명히 막으려고 나왔어요. 근데 이거 히딩크 감독도 노련한 사람이에요. 히딩크 감독은 그런 판단을 했겠죠. 1대0으로 우리가 뒤지는데 분명히 AC 밀란은 잠글 것이다. 우리가 굳이 잠그면서까지 우리가 저거 할 필요는 없다. 우리도 한번 원정에서 한 골을 넣을 경우는 가능성이 있겠다. 내가 이거는 한번 승부 카드를 던져보겠다. 어차피 우리가 1대0으로 뒤지나 홈에 가서 쉽지는 않은 승부다. 그러면 원정골 한 골 넣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있어서 이건 밸런스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부터 그런 의미로 보자면 또 꼭 이 포메이션이 4-3-3이라고 해서 이건 꼭 이렇다 저렇다라고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요. 히딩크 감독도 상당히 여러 가지 주문을 해요. 월드컵 때 보면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저희 기자들 모아놓고, 경기에 따라서는 어느 순간에는
어느 팀을 상대로 해서 아까 제가 전술의 처음에 정의를 말씀드렸죠. 상대가 어디에 제일 약할 것 같다 판단이 되면 상대가 이렇게 있고요.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을 아예 비워버려요. 공격을 안 해요. 이쪽으로. 계속 이쪽으로만 공격을 해요. 그러면 생각하면 이런 우려가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공격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러잖아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쪽으로 계속 공격하면 얘네들이 이쪽으로 몰려요. 얘네들도 이쪽으로 빠져나오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럼 충분히 얘네 마크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변화무쌍하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포메이션이 얘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표팀 3-5-2를 섰다고 해서 이거를 3-5-2로 해석이 안 돼요. 우리 경기장 보시면 아시잖아요. 3-5-2라고 90분 동안 얘네들이 3-5-2 줄 맞추면 져요. 그 경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아까 그때 상황이라든지 그거는 굉장히 유동적으로 그리고 그런 것들은 반복되어 있는 그 약속된 플레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뭐 수비 라인들은 뭐 라인 컨트롤 써가지고 옵사이드 트랩을 쓸 것이고요. 또 2선과 3선이 어떻게 움직여서 쓸 건데 이제 그런 부분 전술 이런 그러니까 전술적인 개념으로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은 중앙 쪽으로 무게 중심을 옮기면서 공격적으로 가는구나. 지금은 전체적으로 미드필더를 다 밑으로 끄집어 내리면서 수비 쪽으로 중심으로 가서 측면 쪽을 특히 강화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서로가 논쟁을 하더라도 좋지. 야, 내가 보니까 3-5야. 무슨 소리야. 저 뛰는 거 봐. 지금 5-3-2로 바꿨잖아. 이렇게 되면 말이 안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뭐 예를 들면 3-5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수비할 때는 밑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수비형 미드필더들이 또 커버 플레이 들어오죠. 그럼 뭐 6명, 7명도 돼요.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 많이 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약간 숫자는 그냥 숫자다. 그래서 건물을 짓는데 어차피 건물 빌딩 올라가면 밑에 잘 안 보이잖아요. 네. 뭐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너무 그렇게 그래서 전술적 개념으로 보시는 게 무게 중심을 어디로 옮겨가고 있구나. 어떻게 하고 있구나. 어느 팀이나 질 때는 또 그렇게 합니다. 뭐 무게 중심을 좀 무너뜨리죠. 아마 이번에도 내일 이제 4강전일 텐데 히든 감독은 초반부터 밸런스를 무너뜨릴 것 같아요. 조심스러운 생각은. 그래서 2대0이 상당히 어렵다고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또 제가 아인토벤 빠돌이는 아니고요. 그래서 아마 한 골이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한 골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두 골이 상당히 크다고 느껴지는데 한 골이 초반에 들어가게 되면 아무도 몰라요. 때문에 그렇게 뭐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모르는 경기. 그러니까 아마 히든 감독은 초반에 골을 넣기 위해서 아마 조금 무리수를 두겠죠. 그러다가 골을 허용하게 되면 그건 뭐 복골복이니까요. 그건 아마 약간 그러니까 어떤 밸런스 위주보다는 경칙 작전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아인토벤이 AC 밀란 7경기 무실점인가요? 챔피언스리그? 무서운 팀이죠. 진짜 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2년 전에도 정말 유벤투스랑 0-0, 0-0 그래서 막 막판까지 간 승부차기 나잖아요. 힘들죠. 축구 전술을 공부할 수 있는 책 같은 건 있나요? 일단 저희가 아까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전술서라는 게 아까 제가 그런 표현을 썼는데 거의 뭐 차면 뭐 골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일단은 원서 쪽도 좀 있으신 것 같고요. 아니면은 요새는 적어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면 축구협회나 들어가시면 FIFA에서 그 기술 보고서 나온 거, 그러니까 그거를 요새는 좀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뭐 그런 책도 괜찮고요. 그건 이제 아무래도 최근 거니까 저는 옛날 거는 안 봤으면 좋겠어요, 별로. 옛날 거 좀 안 보셨으면 좋겠고 그런 걸 좀 보신다든지 그리고 이렇게 외신이나 이런 걸 좀 체크해 보다 보면 스트레이트 기사 말고요. 팀에 대한 어떤 평가 같은 걸 칼럼리스트들이 쓰거든요. 이런 건 진짜 아주 최근 이 팀에 대한 걸 쓰는데 그 친구들은 우리랑 좀 틀려요. 역시 잘 써요. 그 기사를 좀 잘 쓰는데 그러니까 뭐 멋있는 영어를 쓴다는 게 아니라 참 핵심을 잘 잡더라고요. 이 팀의 문제가 뭐고 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저렇게 간다든지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냥 편하게 보시기에는 그런 뭐 협회 쪽이나 아니면 요새는 기술위원회 한국축구연구소 이런 데서도 뭐 CD로 제가 원래 사실 기여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뭐 공격 전술의 신뢰 이래가지고 외국에서 만든 예를 들면 뭐 아인토벤에서 만든 그런 공격 전술 이거를 CD로 동영상으로 만들어줘요. 한글 작업해서 그런 거 한번 보시는데 좋죠. 포메이션이나 전술에 대한 교과서적인 그런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포메이션을 보고 생각을 하면서 경기를 보니까 도저히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좀 봐야지 경기를 보다 보면 감독 생각이 좀 읽혀야 되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돼서
그런 뭐 기술적인 부분, 전술적인 부분을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 예.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재미난 게 경기를 보실 때마다 항상 이렇게 스스로가 감독이 돼 보시면, 그래서 그 경기가 끝나게 그렇게 되면 이제 호기심이 많이 생기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뭐 그런 뭐 포메이션에 대한 전술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해서 막 찾기 시작하시죠.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 같으면 저 선수를 빼고 이렇게 움직일 것 같은데 그러면 비슷하게 들어가요. 뭐 사람 보는 게 비슷하기 때문에요. 뭐 그 예를 들면 유명한 명장 들어간 사람들이 그 전체적인 컨트롤 상당히 잘할 뿐이지 큰 틀에서는 저희같이 이렇게 잘 모르는 사람들하고도 비슷하거든요. 저 선수가 움직임이 좀 안 좋다 아니면 이게 자꾸 겹친다 이러면 실제로 비슷하니까요. 내가 한번 감독이다. 이런 생각을 보시고 자료도 좀 찾아보시고 그러면 재밌을 것 같아요. TV로 보는 거에 좀 한계가 있지 않나요? 있습니다. 많아요. 네. 그리고 특히 한국 축구를 얼마 전에 뭐 A매치 보면 사우디전에 뭐 자꾸 박지용 선수가 실수를 했다 막 그래가지고 막 뭐 사이드다 그랬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박지용 선수가 실수한 측면도 있었지만 그 전에 김종진 선수가 그 측면에서 들어온 선수를 커버를 못 해줬기 때문에 박동혁 선수가 1대1 어떤 승부가 1대1 찬스가 난 거고 사실 1대1에서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수비는 항상 공격수보다 한 사람 더 있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박동혁 선수가 못 막을 수도 박지영 선수가 못 막을 수도 있던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TV만 보면은 사실상 박지영 선수가 다 나쁜 놈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왜냐하면 안 보였기 때문에 그 전에는. 근데 그런 것만 보고서도 그게 가능할까요? 아예 뭐 맞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도 뭐 맞죠. 예를 들면 TV라고 하는 건 분명히 한계가 있고요. 전체적인 움직임을 읽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냥 눈에 공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게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현장에서 보시는 게 좋은데, 근데 예를 들면은 최선이 아니면 차선책이죠. 저는 예를 들면 TV를 통해서도 충분히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유럽 같은 경우는 근데 저런 거 있죠. 카메라 워킹이 좀 틀려요. 이런 좀 틀린 게 있고, 전체적인 흐름은 좀 이해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도 계속 보게 되면 뭐 좀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좀 나아지고 있고요. 동영상 자료들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유럽에 있는 팀들은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잡는 거 말고 전체적으로 풀로 잡는 그 비디오 분석관들을 많이 두죠. 그래서 이제 그 동영상 자료를 많이 쓰는데 저희가 뭐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뭐 유럽에 있는 그 챔피언스리그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보면 도움이 확실히 되죠. 지금 제가 알기로도 몇몇 분들은 그거를 편집을 해서 예를 들면 스트라이커의 움직임 이런 거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스트라이커가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움직인다. 아니면 골키퍼의 중요한 문제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동영상 자료로 만들어서 이렇게 교재로 삼는. 저는 이건 상당히 재밌는 작업일 것 같거든요. 실전 지도자나 아니면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도 뭐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됐네요. 뭐 더 이렇게 제가 오늘 도움이 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그냥 조금만 얘기했는데 어떻게 뭐 더 궁금하신 거 많으시겠지만 부족하니까. 메일 좀 알려주시면. 메일이요? 네, 저 ms 2002 골뱅이 하시고 soccerbest soccerbest 숫자로 11.co.kr입니다. 11, 예. 네. 어디 뭐 더 궁금하신 거나 뭐 물어보실 거나. 맥주요? 저 내일 새벽봉 뭐 간단하게 한 잔 드시십니까? 아까 한번 얘기하셨는데요. 이제 보면은 한편으로는 이제 이사가지고 축구가 편하게 다가올 수 있잖아요. 네. 네, 그 월드컵에 지금 많이 위상이 내려앉았잖아요. 계속해서 내려앉을 텐데 또 그러다 보면 이제 유럽 지금 반에서 유럽 챔피언스리그가 거의 월드컵만큼 위상화돼 있고 많이 높아졌잖아요. 그럼 약간 상업적인 요소로 보지 않을까요? 좀 월드컵 하면 그 아마추어 정신이나 나라를 좀 생각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그에 반해서 또 여금가가 많이 높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뭐 근데 이제 그 상업성이라고 하는 측면이 저는 그냥 그 있는 그 자체를 그러니까 상업성 그 자체가 굉장히 나쁘다라고 또 볼 수는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또 예를 들면 그 상업성의 부정적인 측면을 얘기하시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축구에 대한 어떤 가치보다는 돈 자체가 축구를 움직여버리는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자체를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 참 곤란한 문제인데,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지금 돈이 안 돼서 무너지고 있는 구단이 너무 많은 상태에서 첼시의 아브라모비치가 처음에 돈을 수천억 원 들여서 팀을 인수할 때 많은 그 첼시의 올드 팬들부터 시작해서 아주 뭐 소위 얘기하는 그 레전드라고 불리우는 첼시의 스타 플레이어 출신들이 대놓고 막 가도행진하고 그랬어요. 우리 팀을 뭐 저런 나부랑에게 우리의 역사를 뺏길 수 없다, 막 이랬다고요. 근데 첼시가 지난해 준우승 했잖아요. 올해 우승을 했어요. 그런 여론이 쑥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다고 해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돈이 축구를 움직여버리는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고 상업성이 나쁜 지점도 충분히 많다. 하지만 지금처럼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는 그 질문은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는 상업성을 전혀 좀 무시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팀들이 어려워하니까요. 예를 들면 이탈리아의 전 사실은 정치인이 축구 이용하는 게 더 싫거든요. 경제인은 자기 돈이라도 투자하지. 정치는 뭘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예를 들면 AC 밀란에 지금은 물러나지. 베를루스코니 이런 애들은 실제로 지금도 뒤에서 조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AC 밀란이라고 하는 팀은 그렇게 돈도 좀 있고 여력이 있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런 공생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 뭐 정말 짜증나고 싫은데 그런 것들은 조금 더 길게 풀어봐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라도 활성화돼야 돼요. 잉글랜드는 좀 덜 하죠. 잉글랜드가 그런 자본으로부터 독립을 할 수 있었던 건 자생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식으로 상장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말콤 글라이처가 맨유를 인수하겠다라고 할 때 맨유 팬들이 거리에서 시위하면서 우리 팀을 팔 수 없다라고 할 수 있는 주장은 맨유는 기본적으로 한 경기 끝나면 수십억 원이 입장 수익으로 들어와요. 그 정도의 자신의 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 다른 구단들이 그런 어떤 자생력을 갖추지 못한 가운데 있어서는 조금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다. 어쨌든 간에 어느 정도는 조금 대처를 하면서 한쪽으로는 어쨌든 자생력을 키우는 그래서 모델은 지금 현재로서의 모델은 잉글랜드의 그런 어떤 그 역할 모델로 한번 삼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태국의 총리가 리버풀 인수하려고 했을 때 리버풀의 팬들에 의해서 반대된 상황인가요, 지금도? 제가 그거 잘 모르겠네요. 그거 어떻게 되죠? 그 이후에요? 제가 그 상황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 공적 자금을 갖고 투자하겠다고 하는 게 밝혀져가지고 무산. 아, 예. 좀 특이한 사람이네. 그럼 어떻게 뭐 맥주 한 잔 간단하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또 못다한 얘기는 그렇게 해서 마무리 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